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파이오니어분들의 댓글들을 좀 읽어드리고 여기에 관해서 제 의견을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댓글을 읽어보면요, 대부분 제 영상에서 다 소개를 해드린 내용들이 많지만 또 모든 파이오니어분들이 제 지난 영상을 다 시청을 해주시는 건 아니고 또 반복적으로 해당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만큼 중요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시겠지만 체크가 다시 필요한 부분, 그런 질문들 위주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면요, 다운님,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비밀 구조를 타인 지갑에 넣는 경우에도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미 유저가 5천만 명인데 AI를 이용해서 무자비로 24개의 영단어를 넣으면 해킹당하는 지갑들이 많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허술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일단 파이 지갑에서 24개의 영단어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우주의 원자의 양만큼 경우의 수가 매우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이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이디와 비밀 구조를 랜덤으로 마구 쳐서 타인의 아이디를 여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파이의 비밀 구절 24개의 영단어를 무작위로 입력을 해서 타인의 지갑을 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지갑 비밀 구절을 제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경우에는 우리가 파이 지갑에서요, 랜덤의 비밀 구절을 연속적으로 다르게 입력을 하게 되면요, 일정 시간 비밀 구절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락이 걸리는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이 파이앱 지갑으로는 무작위로 랜덤성의 비밀 구절을 지속적으로 입력하기 매우 힘들어졌다.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슈퍼컴퓨터로 랜덤의 암호 구절을 입력을 해서 해킹을 하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몇천억 년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이거를 열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의 수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암호학에 있어서 유저 수가 5천만 명이나 1억 명이나 10억 명이 더 늘었다라고 해서 무언가가 더 해킹을 하기가 쉬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파이 지갑이 BIP39 스탠다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뿐만이 아니고 비트코인조차 이런 비슷한 지갑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암호학적으로는 매우 안전하다. 그리고 오픈 메인넷이 되면요, 파이 자산을 더 여러가지 다른 지갑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가지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픈 메인넷 이후에 좀 더 자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전한 이 방법이, 솔루션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콜드 월렛이나 다른 핫 월렛에 파이코인을 조금씩 더 분산시켜 보관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한번 읽어보면요, 레퍼럴 파이는 코어팀에서 언제쯤 풀어줄까요? 다운님 개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코어팀에서 정확하게 공지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개발자들이나 모더들 또한 의견이 각각 나뉘어져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 의견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파이 코어팀에서는 어닝팀 보너스를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KYC 통과자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낸 후에 한 번에 계산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를 AMA를 통해서 한번 언급을 했고요. 저는 이 얘기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KYC 통과자가 약 1000만 명인데요. 이것은 코어팀이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 문제는 1차 마이그레이션이 아직 그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마이그레이션이 아직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2차 마이그레이션을 얘기하는 것 또한 상황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KYC 통과자가 좀 더 충분하게 나와야 되는 게 먼저고, 그리고 그 KYC 통과자들이 또 대부분 1차 마이그레이션을 받기 시작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픈 메인넷 이후에 우리가 어떤 2차 마이그레이션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파이코인을 물건이나 서비스 등의 대가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원칙을 알고 있는데 가족 간의 무상 전송은 불법인가요? 개인키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파이코인의 임시 대피처로 가족 지갑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님 영상을 잘 시청하고 있으며 정확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일단 블록체인의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블록체인상 시간에 A가 B에게 몇 파일을 전송을 하였다, 이 기록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코어팀이 백서를 통해서 폐쇄형 기간 동안 금지하고 있는 거래들을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 파일을 현금으로 바로 거래를 하거나 타 암호화폐로 거래하는 행위들은 금지한다라고 백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블록체인 상에서는 이 파이가 현금으로 거래를 하였는지 또는 타 암호화폐로 직접 거래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이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들을 코어팀에 신고를 하고 또 어떤 파이 계정과 지갑에 제재를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정확한 증거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매우 공정하게 처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공정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요, 상당히 심각한 일들이 또 부작용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래 한 명을 시기한다라고 해서 그 고래의 지갑의 이 전송 자료나 이 카톡 대화 자료나 여러 부분들을 포토샵으로 얼마든지 쉽게 위조를 해서 코어팀에 대량으로 우리가 신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코어팀이 이 자료를 통해서 그 고래 지갑을 바로 동결을 한다라면은 이것은 블록체인상에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어팀이 이런 부정거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매우 디테일한 증거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질문자님의 이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족 간의 전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도 P2P 거래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래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뭐 가족이냐, 지인이냐, 아니면 모르는 사람과의 P2P 거래냐 이런 부분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거래 후 어떤 더 안전한 장치를 만들어 놓고 싶으시다면 가족 간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래 자료를 남겨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킹범에게 하루아침에 파이코인에 털릴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도한 내러티브 때문에 이 동결이라는 이 퍼드 때문에 파이코인을 아무데도 옮기지 못하고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가정에도 여러 중고 물품이 있고 개인 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끼리 충분히 알아서 거래를 만들어서 파이코인을 이동해 놓으시면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보면요. KYC 검증인인데요. 요즘 검증 자료가 3일 정도 뜨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 포스팅 한번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KYC 검증 같은 경우는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동안 켜놓는다 하더라도 한 번도 뜨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검증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n분의 1로 공평하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일단 랜덤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검증자의 이 평가 점수나 지역이나 국가, 검증 타이밍 등등의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운이 좋게 많이 이 검증 작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반대로 정말 검증을 하고 있지 못하는 분들도 지금 함께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의 예상 가격이 궁금합니다. 무료 채굴을 파이, 사토시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요. 사토시 코인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포기할까 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도 파이는 채굴하고 있습니다. 예상 가격이 매우 궁금하네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 코어 코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코어 코인을 추천을 해드린 적이 없고요. 또 좋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제 채널명과 흡사한 다오라는 이름을 가진 유튜버 분이 코어 코인을 여러 번 광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코어 코인을 자주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저는 이 코어 코인을 언급한 적이 없다. 이 부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해주셨으니 잠시 보여드리자면, 일단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코어 코인의 시총 순위가 무려 59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높았던 시절에는 50위까지 올라갔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시가총액으로 보자면 현재 솔라나 밈코인 중에서 정말 핫한 밈코인이죠. 봉코와 매우 흡사한 시총 순위를 보여주고 있고 알골랜드보다도 더 높은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어 가격이 1.65US달러라고 지금 되어 있어서 질문자님이 코어 코인 보유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일단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코어 프로젝트가 초반에 이렇게 코인 전체 시총 순위권 50위권이나 6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망스럽다고 느끼신다면 아마 파이뿐만이 아니고요. 채굴을 해서 초기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모두 참여를 하신다 하더라도 초반에 무조건적으로 실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래소에서 직접 어떤 투자를 하셔서 현물이나 선물 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큰 차익을 남기시는 게 아니라면 매우 힘들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제 솔직한 의견이고요. 중요한 건 이 코어 코인이 이 정도 레벨에 와 있는데 현재까지 어떤 생태계를 보여주었으면 앞으로 어떤 생태계를 보여줄까? 코어 개발자나 커뮤니티가 정말 이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을지, 현재는 이게 $5 안에서 이 업앤다운이 있지만은 앞으로 $10, $100, $1000대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런 초기 채굴 프로젝트는 편의점에서 긁어보는 복권 같은 느낌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힘이 들 것이다.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 파이처럼 이렇게 화폐 현상, 비트코인 현상으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권을 한번 긁어보고요. 아, 꽝이구나.
아니면 10만원짜리네, 100만원 나왔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끝을 내기보다는요, 시간 선호도를 좀 더 낮추시고요, 현재 생태계가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는데 파이코인의 발행량은 결국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이 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와서는 정말 이 파이코인의 가치가 급상승하는 단계가 올 수 있겠구나 정도로 바라보시는 게 장기적으로 홀딩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님은 파이를 얼마 가격이면 일부를 팔 생각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파이의 목표가를 딱히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려놓은 그림대로는 잘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파이를 2020년에 시작을 했고요, 2021년 초에 파이 유튜브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파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추천인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매우 강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다수의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이 파이 프로젝트를 스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제대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이 파이의 가치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반대파에 서서 얘기할 수 있는 목소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좀 급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유튜브를 2021년 5월까지는 추천인을 최대한 많이 모을 수가 있었고 제 1차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이후로는 제가 오롯이 파이 생태계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만약 이 파이코인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현금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 100만원이나 1000만원 그 이상의 자금을 이 파이코인에 투자를 했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을 해두고 분할 매도 시기라든지 어떤 엑싯 전략을 짜두는 것이 맞을 수는 있겠으나 이 파이는 제가 금전적인 투자보다는 제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채굴을 한 코인이고 결국은 이 프로젝트는 생태계가 큰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할 매도 전략보다는 앞으로 쭉 함께 간다라는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 생태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장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파이코인을 사용할 곳이 지금 충분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파이 앱에 접속을 해서 파이코인을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해보기도 했고요. 또 해외에서 여러 물품도 거래를 해보았고 또 파이데이 때는 직접 베이킹도 해보면서 파이코인을 벌어보기도 했습니다. 최대한 돈처럼 사용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돈, 화폐를 얘기함에 있어서 이것은 항상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모두 쓰려고만 두는 자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필요하면 벌어서 자산을 늘려보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돈을 써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돈을 사용을 하면서 자신이나 또 가족들이 행복함을 느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방식으로 파이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 또 벌어보기도 해야 5년이든 10년이든 자연스럽게 이 파이 생태계를 즐기면서 존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 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코인은 현재 당장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사용을 하거나 벌어볼 지금 의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이 거래소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국내에 있으시기 때문에 이 원화 거래소가 존재하고 이 암호화폐와 이 법정화폐를 언제든 쉽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믿을 만한 거래소이죠. 이 바이낸스 거래소가 얼마 전에 차단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거래소를 보면요, 이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 아닌 대부분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곳에서 따로 매수를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소로 보내어서 암호화폐와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가장 믿고 있었던 이 중앙화 거래소이죠, 바이낸스조차 필리핀에서는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또 다른 이제 하위 티어의 거래소 지갑으로 옮겨 놓거나 다른 비스탁형 지갑으로 옮겨 놓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불려왔었던 이 바이낸스, FTX 거래소 이 두 개가 지난 몇 년 동안 제 곁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세계에서 1위, 2위를 했던 거래소가 파산을 하거나 다 차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이고요. 이 중앙화된 거래소는 신뢰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는 비스탁형 지갑에서 다른 비스탁형 지갑을 통해서 P2P 거래를 하는 시대가 분명 올 거라고 저는 믿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문화가 대중화가 된다면 파이가 가장 선두에 설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거래소에서 당장 파이를 몇 달러 목표가에 매도를 하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이 파이 생태계에서 어떤 큰 자산을 파이코인으로 받고 판매를 해준다면, 그리고 그 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소 사용이 필요가 없다면은 저는 언제든지 P2P 거래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굳이 필리핀에서 어렵게 거래소에 접근을 해서 이 파이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또 매도를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또 페소로 또 환전을 해서 또 은행권에 신고를 해야 되고 어렵게 자산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바로 파이코인으로 비스탁형 지갑끼리 P2P 거래를 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간편하고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이런 개념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인의 목표가가 제 머릿속에 있다라기보다는 이 파이코인을 통한 P2P 거래는 제 삶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언제든 또 벌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미묘한 차이지만 저는 이렇게 다른 개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